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덴네일이라는 네일 아트 관련된 용품을 티콘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문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4월에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 2년 전쯤에 일본에 그냥 여행으로 놀러를 갔었을 때 원래 일본이라는 시장이 네일 아트나 이 네일 관련된 산업에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경차 놀러를 갔는데 거기 스토어를 들어갔더니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대비 많게는 막 4-5배도 비싸고 다양성이 되게 제한적으로 판매 가지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 있는 네일몰이라는 한국 이제 네일 아트 상품점을 구경을 갔는데 이제 그때 신세계를 본 거죠. 그때 가보니까 계시던 일본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거기서 구매를 하고 계셨고 또 일본인 직원 같은 분을 또 채용을 해서 고객 응대를 하시고 있으실 만큼 그렇게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티쿤이라는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도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대비 지금 매출은 한 270% 정도 성장을 해 있고요. 저희 사이트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초기까지 한 1년 정도를 거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안 하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팔로우 25,000명도 거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SNS 중에서도 그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연령대를 제가 감히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 네이버로 많이 검색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령층을 무슨 엔진을 사용해서 서칭을 하시는지로 연령대를 대략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40대 분들 이상은 아마 네이버나 다음을 사용하실 것 같고, 보통 20, 30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어린 친구들 10대, 20대 분들은 유튜브로도 요즘 검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서칭 엔진대로 연령대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업의 타겟군이 20대, 40대이다? 인스타그램만큼 사실 적합한 미디어는 현재로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일본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서 직접적으로 20, 40대 여성은 아니지만 구매 결정자에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상품을 판매를 할 예정이시면은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로 남성 속옷 같은 경우는 사실 실 이용자는 남성분이 되겠지만 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 여자친구, 부인까지 다양하게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활용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NS라고 하면은 크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텍스트 중심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나 성향이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공유하는 장이고, 또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요즘은 좀 한물 쥐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클로즈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서로 일촌을 맺고 있는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주로 공유하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나 신규 타겟에 접근하기가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모토 자체가 모든 순간을 캡처하고 서로 공유한다 라고 해서 매스미디어에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되게 적합한 그런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우선 저희 오늘 강의는 제가 지난 한 2년간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하고 상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오늘 강의를 좀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시작이라도 좀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느꼈던 팁들을 좀 녹여내 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별도의 계정을 따로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비즈니스 계정 전환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현철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즈니스 계정 전환을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기존에 개인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게시물 인사이트라는 창을 처음 보셨을 건데요. 비즈니스 계정을 전환하시면 요 게시물 인사이트라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좋아요, 이 하트 모양의 좋아요 표시인데요. 좋아요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클리핑, 따로 내가 나중에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해 두었는지 등을, 그리고 또 이 게시물을 통해서 제 프로필로 몇 명이 방문을 하였는지, 또 몇 명에게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었는지 도달까지도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계정을 만드시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숙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꾸준하게 이미지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미니멈으로 하루에 3회 이상씩은 새로운 사진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올리실 때 제가 지금 하루에 3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3개를 올리면은 이게 또 사실 도달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적어지거든요. 시간차별로 나눠서 올리기를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생각해 놓은 골든타임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 타겟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오전 11시, 그리고 밤 7시, 8시쯤에 한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접속하는 시간, 프라임 시간 1시간 전쯤에 올리면은 그만큼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더 많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비슷할 수도 있고 상품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골든타임을 찾아서 하루에 미니멈 3회 이상씩은 올리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상품, 우선 저희가 직접 올려져 있는,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인데요. 상품보다는 활용 이미지 업로드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몇 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냥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고, 왼쪽은 이 상품을 활용해서 어떤 네일 아트를 했는지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좋아요 수와 이 클리핑 수가 현저하게 많이 다르고, 또 그게 얼마만큼의 잠재 고객에게 도달되는지 수치도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품과 이런 활용 이미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업로드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이미지를 피하라고 저도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그 이유는 즉슨 비록 텍스트와 같이 정확하게 인스타그램에서 인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왜 사진을 찍으면은 내가 누구인지만큼 사람 얼굴별로 그 그룹을 모아서 정리를 할 만큼 많이 이 AI라고 표현하기 좀 과한 것 같지만 이런 컴퓨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중복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규 사진들을 올리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기 단계에서 썼던 내용인데요. 사실 요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즉슨 이제 저희가 구글에서도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체적인 알고리즘이 있고,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달 아니면 2주 정도로 이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팔로우 수를 늘리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급수적으로 갑자기 팔로우 수가 늘어나고 좋아요 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인스타그램 로봇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 뭔가 좀 스팸성이 짙은 인스타그램 계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차단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초기 단계에는 팔로우 수를 좀 갑작스럽게 모으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 한 3-4천 명 이상의 팔로우 수가 늘어난 계정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초기에는 요 계정을 좀 써서 한 3,000명, 4,000명까지는 한 달 기간 내에 바짝 모였고, 이게 약간 스노우볼링처럼 어느 정도의 그 팔로우가 확보가 되면은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는 거는 또 금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외부 도움을 받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썼던 이 hashlikes.jp라는 사이트에서도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빠르게 아니면 느리게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보면은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고객에게 나의 정보나 나의 상품을 노출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고객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상품들을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단 저희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저희 상대 고객, 컴피티터, 경쟁사들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제가 그렇게 팔로우했던 어카운트보다 저희가 훨씬 더 팔로우 수도 많아지고 유입 수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보, 그리고 일본 분들이 또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그분들은 어떤 상품에 호응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데이터 같은 것들도 고객 정보라든지 등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초기에 어떻게 유명해진지 아실까요? 인스타그램을 아마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해시태그라는 기능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사실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인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라 하면 쉽게 말해서 주요 키워드입니다. 상품을 올릴 때 주요 키워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같이 올림으로써 올린 사람 말고 찾는 사람이 그 주요 키워드와 연관된 이미지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해시태그만이라도 잘 사용을 하시면은 인스타그램의 유입이나 팔로우 수를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해시태그 활용에도 좀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복 해시태그 사용을 자제해 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거는 제가 경험상에서 했던 건데요. 이게 최대 한 게시물당 30개까지 해시태그를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3개씩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30개 하다 보면은 신규 해시태그를 90개나 새롭게 사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서 기존에 사용하던 해시태그를 20개씩을 계속 똑같은 동일한 해시태그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를 동일한 내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 느낌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측정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저희 사이트나 저희 게시물들의 그 상위 노출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해시태그에도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인기 해시태그가 있고 조금 덜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일 용품이라는 일본어로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는 23,800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원하시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게시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심으로써 이 해시태그가 인기가 없다, 있다의 유무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인기가 많은 해시태그를 올리기를 사실 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 해시태그가 너무 많이 동일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기 게시물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결론이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뭐 팔로워 수도 적고 게시물 수도 적고 이랬을 때는 이 인기 게시물에 보이지 않는 저희가 아무리 게시글을 열심히 올려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팔로워 수도 늘고 호응도 좀 인터랙션도 늘면서 저희 게시물도 인기 게시물 중간쯤에 오르게 될 수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유명한 뭐 네일 용품 같은 키워드로 올라오기는 사실 되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일본 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뭐 귀여운 네일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해시태그로는 그래도 인기 게시물에 쉽게 올리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로 좀 적절하게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시태그 그 탭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해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인기 게시물이 있고 최근 게시물이 있습니다. 인기 게시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이트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많은 유입이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해시태그 탭 안에 있는 인기 게시물이 되겠고요. 내가 방금 전에 사진 게시물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근 게시물에 올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해시태그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이 그거를 막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힌 거기 때문에 그 해시태그는 사용을 당분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해시태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기 게시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한 번도 인스타그램에서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발표를 해버리는 순간 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팔로우 수, 그 다음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클리핑을 해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는지, 그리고 또 요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저희 계정을 태그를 하시는지, 뭐 그런 요소들을 합쳐서 이 인기 게시물 상위란에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저희는 되게 사실 네이버나 뭐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따라 하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인스타그램이 뭔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감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초기 단계 했던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본 인스타 네일 업계에서 나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라고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명한 인스타그램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영어 뜻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많은, 리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상품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뭐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고서라도 대신 홍보를 요청하는 거를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국내 시장은 잘 뭐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금전적인 보상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게시물 한 개당 미니멈 얼마 정도를 달라. 뭐 판매 금액의 몇 프로를 나누자.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은 그 특성이 조금 성향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은품에 되게 박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화장품 요만큼만 사도 막 샘플을 이만큼 주시는 거에 비해 일본 분들은 뭘 많이 사도 사실 프레젠토나 기프트 개념이 별로 없어서 뭐 조금만 선물을 드려도 되게 많이 감동을 하시고, 막 이런 선물을 내가 올든데이에서 받았다, 인스타그램에도 막 올려주시고, 이런 변화가 좀 이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착안을 한 것도 있고, 저희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저희도 뭐 인지도도 별로 없고 저희 거를 봐주시는 분들도 없어서 저희가 직접 인플루언서 분들을 검색을 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접근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뭐 팔로워도 생기고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가 좀 나름 거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올댓네일 서포터즈 1기부터 모집을 해서 지금 벌써 4기까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광고를 내서 10분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하면 이제 요건 중에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서포터즈 게시글을 리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거를 퍼가는 개념인 거죠. 그분 계정에다 올려주시고 뭐 포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뭐 본인의 뭐 다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제 응모가 완료가 되고, 저랑 일본 직원분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좀 적합할 인플루언서를 선별을 해서 또 그거를 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공표를 하고, 이분들은 뭐 축하합니다, 당첨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물건을 발송해 주시고, 그분들은 이렇게 저희 상품을 활용해서 네일 아트를 한 상품을 올려주시는 것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요. 사실 여러 방면에 있어서 너무 장점이 많은 마케팅이라서 지금 혹시 뭐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분이라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일본과 한국은 되게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지어 네일 아트에서도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일본 분들이랑 한국 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본 분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 네일 아트 재료를 많이 사가시지만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는 되게 천차만별 되게 많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뭐 네일 아트를 제가 해서 올리거나 제가 한국 분을 고용을 해서 하기에도 이 일본 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일본 분들이 제일 잘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아트를 보여주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 일본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과 상품을 활용한 사진을 놓았을 때 우리는 상품 활용 사진이 훨씬 더 효과가 많다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건데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아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사실 되게 소요가 많이 돼요. 근데 그거에 반면 저는 단순히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를 무료로 드렸던 것밖에 없는데 그거에 비해 저에게 오는 혜택이라든지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사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고 당장 시작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또 저희 올댓네일 사이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키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상품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60분 넘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어로 다 해서 이제 팔로워 일본 한국 사람들도 팔로워로 들어오죠. 있긴 있는데요. 왜냐면 한국 분들도 이제 일본 내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있기는 하지만 뭐 거의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인스타그램은 전 트위터로 판매를 아. 트위터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처음부터 일본 타켓으로 해서 약간 비즈니스를 전환을 해서 다 일본 팔로우를 상대로 해서 제작을 짜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초기부터 저 자체도 개인적으로 트위터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고 인스타그램으로 뭐 친구랑 소통도 많이 했었고 제가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예전만큼 결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만큼 이렇게 즉각적으로 최신 정보를 얻기에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블로그도 저는 예전에 잠깐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블로그의 장벽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뭐 여러 가지가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하시고 열정적이시고 그래야지만 블로그가 운영이 가능한 데 비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다가 그냥 사진만 한 장 찍어서 올려도 정말 저 같은 뭐 저는 이제 요 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그냥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많은 사진들을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가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인스타그램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를 모집을 이제 선별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한 50분 정도가 있습니다. 50분 정도 중에서 다 각각 사이트에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1기 때는 저희가 거의 이제 팔로우 수가 많은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만을 골라서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 순으로 잘라서 했었는데 그분들을 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팔로우 수는 많지만 사진을 자주 올리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물론 이 팔로우 수랑 게시물 수도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게시물 자체를 평소에 안 올리시는 분이라면 저희 서포터즈 활동을 참여하신다고 해서 더 올리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일주일 단위로 게시물을 평소에 많이 올리셨는지도 보게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 예를 들어 이분이 어디 가서 댓글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지, 댓글에 대한 피드백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요소들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도 뭐 저희 거를 계속 태그를 해주셔서 1기부터 4기까지 매번 응모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막 암실에서 찍으시나 봐요. 너무 어둡게 찍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과연 내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진의 퀄리티가 나쁘면은 저희도 그분을 인플루언서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었습니다. 네. 쓰면은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뭐 팔로우 수 달성 할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14% 세일 하려고 만든 건데요. 조금 거창하게 보이려고. 아까 이현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세일을 남발하면은 이 사이트는 세일 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그런 고객이 잠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할인 마케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명분을 붙여보자. 그래서 뭐 14,000명 달성했을 때 뭐 이런 14%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월별 후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후기 같은 경우는 저희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셔서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월별 후기 이벤트를 뭐 1위부터 3위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상도 드리고 뭐 했었었는데요. 일본 분들이 되게 이런 이벤트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분들보다 더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위부터 3위까지 올리면 뭐 본인 사이트에 퍼가는 거는 물론이고 뭐 여기저기 올리고 되게 기뻐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20대에서 한 30대 후반까지가 주로 많으신데, 사실 그런 분들이 이제 룩겟미 세대라고 해가지고 본인을 많이 표출하고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노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기 이벤트도 월별로 해서 뭐 1위는 뭐 요런 상품이 요 아이템이 선정이 됐고 다음 달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것도 했었었는데요. 사실 저희 상품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은 정말 비주얼이 생명입니다. 얼마나 사진을 잘 찍었고 얼마나 이 순식간에 넘어가는 사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단기간 내 1, 2초 내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지가 중요한 그런 마케팅 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사진을 되게 잘 찍어주신 분 중에 속하는데요. 이제 네일 아트 요 팁만을 놓고 사진을 찍기가 사실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찍어주신다고 해도 되게 뭔가 엉성하고 좀 막 어둡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뒤에 배경으로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명함에다가 앞면에다가는 리뷰 이벤트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뭐 월별로 리뷰 이벤트를 뽑고 1등이 되신 분에게는 얼마의 뭐 선물을 드리고 이런 설명들을 드리고, 그 뒷면에는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디자인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사진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좀 이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안 하고의 유무의 차이도 좀 있었었고요. 사실 고객들이 리뷰를 올리는 거는 상당히 귀찮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그 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또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고객이 어느 정도 리뷰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프롬프트 제공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미지를 계속 올리다가 뭐 고객도 뭐 늘어나긴 하지만 기존 고객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좀 다르게 실행을 했던 게 이제 동영상 제작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이 뭐 전문 유튜버나 네일 아티스트가 나와서 저희 상품을 활용을 해서 뭐 5분이나 7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상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찍는다는 게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뭐 10초든 20초든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동영상에 대비 드렸던 시간이나 그런 거에 대비 결과물이 꽤 좋았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요즘은 워낙 화질들이 다 좋기 때문에 그 빛만 좀 있는 빛이 넉넉히 있는 곳에서 찍으시면은 충분히 저희 다 요거 핸드폰으로 찍은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 마지막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 가장 초기 단계 때 했던 상품 소개 설명인데요. 정말 별거, 이게 뭐냐고, 우선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일 아트를 받으시는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롱에 가면은 어떤 네일 아트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트를 전시해 놓고 고객분들께 고를 수 있게끔 그런, 팁 스탠드라고 하는 용품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고 또 닫고, 끄집어내서 닫고. 사실 이 상품이 너무 판매가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되게 별건 아닌 거지만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것도 클리핑 수가 거의 100개, 150개가 넘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물론 판매로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요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건 단순히 상품 소개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게 이제 여성분들 네일 아트 받으시기 전에 남성분들 생소하시겠지만 큐티클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제거하는 니퍼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요거를 제거하는 영상. 사실 이거는 저희 고객님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고객님께서 찍어주셔고 저희를 태그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퍼와서 저희 사이트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올려도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를 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스킬이 되시고 나 좀 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하우투 동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페이즐리 호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1번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번은 어떻게 하고 2번은 이렇게 떼서 활용을 하시고, 사실 요즘은 동영상을 조금 더 잘 찍게는 되었는데 거창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본인은 뭐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더라 라는 팁도 공유를 해주시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동영상 활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유튜브를 견제해서 만든 IGTV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인스타그램에는 최장 1분까지의 동영상만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IGTV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연계는 되어 있지만 또 인스타그램 내에서 활용은 가능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약간 사이드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1분 이상의 조금 10분 정도까지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IGTV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TV, IGTV.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개 되시면은 물론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은 이렇게 짧은 동영상이라도 자주 올리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써봤던 어플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VLLO라는 편집 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어플이 상당히 편집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또 쉽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좀 변화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좀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 상품 태그, 쇼핑 태그 기능이 생겼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외부 링크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쇼핑 태그가 있기 전에는 프로필에 본인 웹사이트를 올릴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에 내 사이트를 올린다고 해도 하이퍼링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클릭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도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쇼핑 태그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연동을 하셔서 페이스북 샵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품을 올리셔서 뭐 상품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페이지 주소까지 올리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그거를 불러오셔서 바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쇼핑 태그, 상품 태그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이 이 상품을 보다가 이 반짝이는 이 홀로그램 정체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친절하게 이렇게 상품 태그를 걸어 놓으면 흥미 있는 고객께서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또 저희 웹사이트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외부 링크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 거의 무료로 광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했었었고 비용을 들인 지가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어느 정도 고객의 풀이 제한적이고 더 많은 고객에게 단기간 내에 닿을 수 있으려면 이 유료 광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티콘의 마케팅 담당이신 이창희님께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을 거예요. 구글 관련해서 뭐 애즈를 어떻게 하고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글 마케팅 광고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인스타그램 유료 광고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물 인사이트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전에. 그래서 이 광고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어느 정도 이 광고는 인기가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에게 다다랐을 때 전환율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유료 광고를 한 주와 안 한 주의 매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통한 검증된 인기 피드를 활용한 유료 광고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홍보는 정말 쉽습니다. 원하시는 게시물을 들어가셔서 또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친절하게 이 게시물은 최근 게시물이 95%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본인들에게 돈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하기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고객이 클릭을 했을 때 어느 페이지로 가고 싶은지 세팅을 하시고 타겟,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데 24에서 42 여성, 미용, 매니큐어 또는 네일 아트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간 하루에 맥시멈 얼마를 쓰실지를 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5분 내에도 타겟만 확실히 정해져 있으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범 삼아 마케팅이라는 건 이것저것 다 많이 해보신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면은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네. 노출 대비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오나요? 지금 보니까 상품 자체가 네. 원하는 타깃이 확실해서 네.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하기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네네. 기존에 이제 티콘 이용사들은 이제 제작 상품 등 이런 게 많아서 네. 타겟을 좀 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딱 봐도 타겟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일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사실 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구글 애널리틱스를 잡는 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거는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요 광고를 한 전과 후에 그 클릭률이라든지 구매로 이어진 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클릭을 했는지는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광고를 제가 하루에 한 게시글당 5,000원 정도 사용을 한다고, 이틀 정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클릭률이 10,000원을 쓴 거죠.
클릭률이 거의 한 500번 저희 사이트로 이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요즘은 이제 구글 애즈를 시작을 해서 보면은 CPC가 뭐 한 번당 600에서 한 700원 정도 형성이 되는데 그거 대비 저는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구글에서 키워드 광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 효과를 대비했을 때는 네. 이 상품은 페이스북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이 상품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애즈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생각엔 저희 구글 애즈의 세팅이 완벽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게시글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더 반응이 많이 나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둘 매체를 비교해 놓고 하기에는 저희가 구글 애즈를 활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단언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간략한 요약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시기 전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업로드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뭐 하루에 3회 이상 드리길 권장을 드리고 사진보다는 동영상 뭐 엄청 고퀄러티는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여건이면은 추천을 드리고요. 단순히 단순히 상품이나 상품 노출보다는 그 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판매자 입장에서 마음이 앞서서 이 상품을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이 상품을 좋아해줬으면 좋겠지만 고객은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객은 이 상품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상품 단순 상품보다는 이 상품의 활용도 상품을 통한 이득, 정보력 이런 거를 전달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인플루언서 활용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타겟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시장이 일본이라면은 더욱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해보고 나는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했다. 더 이상 클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위치에 다다르셨을 때는 유료 광고나 아니면 외부 링크를 이용한 상품 태그 요걸 또 하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은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임은 틀림이 없지만 또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 타겟 고객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상품에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단순히 내 사이트가 내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도 중요하시겠지만 내 경쟁사는 도대체 어떤 상품을 어떤 스타일로 어떤 문구를 썼길래 더 이렇게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또 가격 같은 경우도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은 정말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고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또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oldennail_jp 아니면은 info@oldennail.jp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 티쿤 같이 이용하시는 고객사분들께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